먼저 UI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RDB는 현실의 추상적인 개념을 과학적으로 테이블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UI 짜는데 세상 편한 건 그냥 펜하고 종이 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써도 되고 그림판 써도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쭉쭉 끊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단순히 개발자가 아니라 나는 예쁜 웹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웹 디자인 배우는 것에 욕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있어요. 포토샵. 전통적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건 UI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름만 봐도 알잖아. 포토샵이잖아.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것저것 기능들도 많고요. UI 짜는데 딱히 쓰지도 않을 기능들이 한 뭐 90%될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사믹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재밌어요. 한번 크롬 한번 켜볼게요. 발사믹. 보시면은 이게 뭐 발사믹인데 보면 무슨 낙서한 것 같죠? 이렇게 귀엽게 막 쭉쭉 구워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빠르게 그리고 싶을 때 세상 편리한 툴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어도비 XD라고 UI 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프로토타이핑 툴이에요. 프로토타이핑이 뭐냐면 코딩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함수 작성한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코딩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즉 펜과 종이, 포토샵, 그림판,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에서는 발사믹 같은 것에서는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이핑 툴로 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분선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프로토타이핑 툴이에요. 맥 쓰는 사람들은 어도비 대신에 디자이너들 맥 진짜 좋아하죠. 맥 쓰는 사람들은 어도비 대신에 스케치라는 걸 많이 써요. 한때 업계 표준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 쓸 거예요. 근데 불편한 점이 지금까지 소개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할 때는 제플린 같은 공유 프로그램 써가지고 작업 내용을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한테 뭐 PPT 보내줄 때 압축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처럼. 근데 세상 편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2016년도에 나왔고 2018년부터 각종 튜토리얼로 뜨면서 두각을 보인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후 대규모 업데이트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업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웹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필요도 없어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리눅스에서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단계면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피그마가 유료 버전도 있는데 프리랜서가 피그마로 일한다고 치더라도 한 달에 한 12달러만 내면 충분할 거예요. 저도 그 튜토리얼 보면서 해봤는데 꽤 쉽고요.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컴퓨터로 그냥 로그인해서 내 프로젝트 들어가면 바로 이어서 작업 가능합니다. 세상 편리한 툴이에요. 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건데 피그마 나무 위키를 쳤네. 피그마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도 몇 개 말 해가지고 조교행님 팽수 뜰 거고 옆으로 보면은 뭐 이런 화면들 나올 거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타트 버튼 클릭해서 저는 이거 코딩한 적 없습니다. 코딩한 적 없어요. 하면 조금 느리게 뜨는데 여기에서 행님과 같이 해요. 스크롤 내려보면 이제 팽수하고 조교 행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 강의 살펴보기로 넘어가면 짠 하고 강의는 아닌데 이런 화면들을 제가 연습한다고 해놨고 올리면 호버가 되죠. 돋보기가 뜨는데 클릭을 하면 짠 하고 뜨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프로토타이핑 툴입니다. 특히 이제 피그마는 이게 제가 뭘 설치한 게 아니고 그냥 브라우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가 이제 저만 작업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초대 코드를 보내면 그냥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편한 툴이고 아마 업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린 디자인 수업이 아니라 DB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비싼 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우린 DB 수업이잖아.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그려봤어요. 세상 간단하죠. 말도 안 되죠. 세상에 이런 사이트가 어딨어. 근데 우린 DB 수업이니까 딱 이렇게만 그릴 거예요. 실제 개발할 땐 이런 식으로 웹앱 만들어 놓고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한숨 쉬어요. 이거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보면 게시글이 쭉 있고 댓글도 있고 유저 관리자 페이지는 각 유저의 정보가 쭉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걸로 우리의 ERD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화면은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거거든요. ERD 짜면서. 그래서
ERD 했는데 ERD는 뭔데? ERD는 정확한 이름은 Entity Relation Diagram, 짧게는 ER 다이어그램.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ERD입니다. 그럼 엔티티는 대체 뭔데? 엔티티는 하나의 주제, 그룹입니다. 나중에 테이블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크게 묶을 수 있는 거. 이 화면에서 뭐가 엔티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가 엔티티가 될 수 있을까? 글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댓글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유저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딱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엔티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글 테이블이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테이블이지. 하나의 묶음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또 나눌 겁니다. 엔티티 안에는 어트리부트, 다른 말로는 필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강의 때 많이 들어봤죠? 한국어로는 속성입니다. 속성. 엔티티의 하위 항목들이고 실제 데이터가 될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글 테이블 텍스트라고 쓰면, 여기서 왜 텍스트 다음에 e를 붙였냐면, 텍스트는 저기 포스트그레스 할 때 텍스트 타입 있었잖아요. DB 데이터 타입이라서 에러 나와서 그래요. 일부러 텍스트 뒤에 e를 붙인 겁니다. 프랑스어인데 e를 붙인 거예요. 뭐가 될 수 있을까? 프라이머리 키, 즉 PK로 쓰일 각 글들을 구분하는 글의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화면에 보이지는 않겠죠. 그리고 글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 글 생성일이 있고 메인 텍스트가 있네요. 이것들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테이블에 칼럼이 될 겁니다. 칼럼 중요합니다. 즉 엔티티는 테이블이 될 것이고 애트리뷰트는 칼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좀 전문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루시드 차트라는 웹 ERD 툴을 써볼 겁니다. 무료예요. 안 어려워요. 구글에 루시드 차트 치시고, 이 위에 써놨죠? 루시드 차트 치시고 들어가서 회원가입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